여러분이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건너편에 파리바게뜨가 생겼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 조수영 대표 말합니다. 지금은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케이크를 선물로 받으면 어쩐지 성의 없어 보여요. 차라리 동네에 개성 있는 빵집의 빵들이 더 좋아 보이죠. 이전에는 신뢰의 기준이 크고 센 놈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있어 보이면 작아도 그 사람을 더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다는 사실이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요즘 이 사실을 증명하는 동네 빵집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 아시죠? 이 스토리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 전 이거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투구와 갑옷을 챙겨줍니다. 왕이 준 거였으니까 당대의 가장 좋은 무기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결국 이걸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라오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썼던 무기거든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고요. 브랜딩도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는 골리앗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모노클입니다. 모노클은 영국에서 탄생한 잡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함이라고 불립니다. 이 잡지를 들고 다니는 자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거든요. 나는 품격 있는 사람, 나는 취향 있는 사람, 나는 박식한 사람, 그리고 나는 돈 있는 사람. 아프가니스탄 종군 기자였던 타일러 브렐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상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내는데 특화된 사람인데요. 집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잡지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직접 월페이퍼라는 디자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타임워너 그룹에 1억 6,300만 달러에 매약했죠. 몇 년 후에도 타일러 브렐리는 공항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와 GQ를 함께 있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유레카, 이코노미스트와 GQ를 합쳐보자.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시사 잡지 모노클이 세상에 나왔죠. 그리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타임, 뉴스위크 같은 골리앗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모노클의 도전은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모노클은 매달 10만 부가 판매됩니다. 모노클의 가치는 1억 1,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다윗 모노클은 어떻게 골리앗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파산보를 신청했습니다. 2020년에는 플레이보이가 발행을 중단했고요. 국내에서도 여성중앙, 인스타일, 세시, 헤렌 같은 유명 잡지들이 폐간됐습니다. 시작은 2007년입니다. 아이폰이 출시된 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쇄 매체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광고주들은 잡지 예산을 디지털로 옮겼습니다. 2007년 한 해에만 591개의 잡지가 폐간됐고요. 그런데 아이폰이 출시된 그 해에 타일러 브렐레는 모노클을 창간했습니다. 용감하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타일러 브렐레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컨텐츠의 정보 가치가 제로라고 보았습니다. 인쇄 매체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또 잡지들이 예산을 줄이고 페이지 수를 줄이는 것도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잡지가 나오면 혼자만 도드라져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모노클은 다른 잡지와 거꾸로 갔죠. 책 같은 두꺼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각국에서 협업하는 파트너의 수를 늘렸습니다. 다른 언론사처럼 뉴스 에이전시의 사진을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노클이 직접 찍은 사진만 실었죠. 타협을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독자들에게는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한 번도 모노클을 무료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기 구독자에게는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달았습니다. 정기 구독자가 장기 발령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로 거처로 옮기더라도 원래의 비용으로 모노클을 보내줍니다. 모노클은 처음부터 잘 팔렸습니다. 4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했고요.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라시의 말입니다. 하향 산업은 없다. 하향 기업만 있을 뿐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제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향 산업에서도 홀로 잘 팔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가의 말이죠. 봉준호 영화의 송강호, 윤종빈 영화의 하정우, 마틴 스콜세지 영화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왕과의 영화의 양조이, 팀버튼 영화의 조니 뎁. 명감독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상징할 수 있는 배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르소나라고 불리죠. 브랜드도 고객의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노클이 생각하는 고객 페르소나를 볼까요? 평균 연봉 3억 이상, 1년에 해외 출장을 10번 이상 가는 사람, MBA를 졸업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CEO.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런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적어도 1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노클이 새로운 홀을 발견할 때마다 8만 4천 부 정도가 팔리거든요. 정기 구독자 수는 2만 명이고요. 따지고 보면 모노클의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뉴욕타임즈의 구독자 수는 752만이에요. 이코노미스트는 매주 130만 부를 발간하고요.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노클을 읽는 10만 명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들은 상위 1%의 부유층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쓰는 자본가들이죠. 그리고 럭셔리 업계의 실질적인 구매층입니다. 그러니까 모노클은 럭셔리 회사, 항공사, 글로벌 은행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타깃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모노클 말고 또 있나요? 모노클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잡지사와 광고주의 갑을 관계가 뒤집어집니다. 구찌, 프라다, 롤렉스, 바샤론 콘스탄틴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모노클의 광고를 집행하려고 목을 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에드버토리를 만들었고요. 심지어 모노클은 광고주를 거르기도 합니다. 독재국가나 평판이 좋지 않은 브랜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광고를 실어주지 않죠. 우리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모노클을 읽으세요. 제대로 된 광고주만 입장하시고요. 모노클의 저 도도한 자세가 통했습니다. 자신이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테드 윌리엄스는 메이저리그 최후의 4할 타자입니다. 1941년 테드 윌리엄스가 타율 4할 6리를 기록한 이후 4할 타자는 다시 등장하지 않고 있죠. 비결은 이렇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노렸습니다. 그 결과 19년 동안 통산 타율 3할 4푼 4리를 기록했습니다. 1966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요. 워렌 버핏은 테드 윌리엄스에게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윌리엄스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한가운데 스트라이크가 올 때까지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버핏은 테드 윌리엄스의 포스터를 사무실에 붙여놓기까지 했죠. 디지털 퍼스트. 한때 대부분의 잡지사들이 내걸었던 구호입니다. 일종의 신앙이었죠. 이제는 디지털이 대세다. 잡지는 아이패드로 봐야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를 확보해야 한다. 수많은 잡지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큰 돈을 투자했고요. 이때 모노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가 아니었거든요. 모노클에게는 혁신보다 실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디지털로 옮겨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대신 모노클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했습니다. 인쇄 컨텐츠를 확장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모노클 숍을 차렸습니다. 현재 모노클 수익의 20%가 이 샵에서 나오고 있죠.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노클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모노클 라디오는 한 달에 약 40만 명이 청취하는 채널로 성장했고요. 지금도 모노클은 인쇄 매체 위주입니다. 연간 구독료를 내고 종이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독자에게만 나머지 기사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식이죠. 그럼에도 모노클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며 방망이를 휘둘렀던 잡지사 중에 큰 돈을 벌었다는 곳은 아직 잘 못 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시대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법, 모노클처럼 품질을 타협하지 마세요. 고객 페르소나를 분명히 정하시고요.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만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지만 강한 브랜드를 만든다면 어떤 골리앗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동네 빵집은 파리바게뜨를 이길 수 있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1984년 미국 유타주 프로보.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화장품에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화장품 시장에 정면 도전한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은 없을까? 진정으로 피부에 좋은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던 세 청년. 처음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이들은 결국 원하던 제품을 만들어냈고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푼으로 샘플을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낸 뉴스킨. 현재 뉴스킨은 40여 년 가까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프리미엄 뷰티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킨은 지금 유로모니터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체중 조절 웰빙 브랜드 1위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귀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1위 달성은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더 확장해 나갈 어마무쌍한 시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영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뉴스킨 데이입니다. 원포인트 레슨 화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절묘하게 음악이 떨어지니까 아주 기분이 더 상쾌해지는데요. 네. 오늘의 첫 순서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계기들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각자 색채가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어제 서현숙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뭔가 방법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더라. 그리고 그는 탁월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더 탁월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실 안녕하세요 주인공도 딱 그런 분이신데요. 랑하의 김지혜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그룹 랑하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혜선 사장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이기수, 이경진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선 사장님,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에 출연하셨던 김혜선 사장님. 네, 파트너 사장님이시군요. 사장님의 뉴스킨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네, 저희 남편은 강남에서 중국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는데요. 9년 전에 오픈해서 굉장히 영업이 잘 되던 24시간 마사지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리사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밤에 가게를 지키고 낮에 쉬는 밤낮이 바뀐 생활 때문에 점점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던 중에 정말 다행히도 코로나가 터지기 1년 전에 가게를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입이 제로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창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없었고요. 가게를 정리한 약간의 목돈을 아껴 써가며 생활을 한다는 게 두 아이는 커가고 점점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보니 정말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엄마들이 소개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주 다양하게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프로 알바 엔잡러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둘째 아이의 유치원 친구 엄마인 김혜선 사장님 댁에 아이와 놀러 가게 되면서 뉴스킨 제품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접한 뉴스킨 제품은 미라클 쿠션과 바디바였어요. 사용해보니 쿠션도 좋았고 특히 바디바가 정말 좋더라고요. 세안 후 피부가 당기지도 않았고 꾸준히 쓰니까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게 느껴져서 아, 이게 정말로 잘 만든 제품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김혜선 사장님이 풀데몬과 함께 뉴스킨 기초 라인을 추천해 주셔서 미스트, 인핸서, 그리고 뉴트리센셜즈 제품을 써보게 되고 뉴스킨 제품에 대해 새롭게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하고 칙칙했던 제 피부가 점점 더 촉촉하고 환해지기 시작했고요. 피부결이 정돈되면서 메이크업도 훨씬 잘 돼서 주위 엄마들을 만나면 피부가 환해지고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한 번도 빼보지 못했던 살을 TR로 건강하게 감량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다 보니까 뉴스킨의 다른 제품도 써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김혜선 사장님이 하고 계신 뉴스킨이 궁금해졌고 그 당시 제가 하던 알바와 같은 일시적인 돈이 아닌 좋은 제품을 쓰면서 안정적인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뉴스킨을 사업으로 알아보고 계속 제품 경험을 확장해가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의 행복한 뉴스킨 경험을 주변에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알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렇게 뉴스킨을 만나셨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계시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서영수 사장님과 정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프로 M잡러로 네. 많은, 네. 그래, 난 좀 더 돈을 벌고 싶어. 예뻐지는 것만 할 수 없지 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원래 예쁘셨을 줄 알았는데 너무 흑역사예요. 저도 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서 야, 이게 화장품으로 가능해? 이러면서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까 사장님한테 그랬죠. 제가 한 20년은 어려 보인다고. 네. 네. 어떠세요? 사장님은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으세요?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게 이마의 대각선으로 굉장히 굴곡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마가 움푹 패여 있어가지고 사선으로. 여기가요. 네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정말 넌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이마에 링거를 너무 오래 꽂고 있어서 이마가 이런 거야. 이건 안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거의 지금 나이가 45인데 정말 45년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정말 뉴스킨 제품 쓰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게 이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마 이 사선이라서,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맑아졌고, 입술색이 제가 되게 까맸었는데, 네. 입술색도 굉장히, 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끼어들 틈이 없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있는데 이 뉴스킨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가운데 이거 이마의 선을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다들 뭐 필러를 맞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맞아요. 네. 저 정말 네. 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뉴스킨 제품 이 사용하기 전에 동네 엄마가 정말 동네 피부과까지 추천해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봐도 사장님 너무 굴곡 없는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얼굴 비대칭도 심했었다고 네. 그러셨죠.
근데 다 너무 예뻐지시고. 야,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제품을 써보고, 아, 좋더라. 그러면 그냥 기존에 하루 일해서 돈 벌고 이렇게 계속 하셨으니까 제품은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쉬운 방법들도 많았을 텐데, 뉴스킨을 선택하게 되신 건 어떤 안목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까 마이스토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같은 이 안정적인 수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히 느꼈었거든요. 저희는 어느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뉴스킨 사업을 제가 전달받았을 때 정말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누구는 단순히 사용하고 감동하는 데 그치고 누군가는 이 제품의 감동을 전하면서 돈까지 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월세처럼 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정말로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특히 스폰서님이신 김혜선 사장님은 남편이신 남재욱 사장님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고 계신데 네, 뉴스킨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여자가 경제 주체로서 한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더 큰 매력을 느꼈고요. 저도 우리 가족 행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뉴스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현명하십니다. 사장님, 지금 혹시 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목표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아직은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 제품 경험을 굉장히 열심히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저와 같은 파트너를 꼭 찾아서 EBP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의 이마 주름이 어떻게 저렇게 없어졌는지 다들 신기해 하시거든요. 채팅창을 보니까. 이마의 굴곡, 그걸 없앤 것처럼 사장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굴곡들을 다 없애주는 멋진 리더 김지혜 사장님이 되시면서 12월에 EBP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요, 밤새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밤새 순간 포착한 사진으로 현장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순간 포착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 어느 날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 사진에 눈길이 확 가는 거예요. 아, 갈바닉 등 관리 중이시구나. 그런데 사실은 제 눈에 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발꿈치에 비닐봉지를 감고 있죠? 이게 어떤 장면인지 뉴스킨 매니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에포크 파이어워커 그 풋크림을 발꿈치에 발라두고 이렇게 비닐로 랩핑을 해놓으면 얼마나 부들부들해지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도 알고 우리 주변의 뉴스킨 사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업로드하신 이 사장님은 틈새를 공략했구나. 정말 디테일 천재구나. 놀고 있는 발꿈치를 그냥 놀고 있게 두지 않았구나.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글을 씁니다. 칭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칭찬을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잖아요. 사장님 정성뿐 아니라 풋크림 티업도 되고 너무 좋네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품 체인지에 성공하셨대요. 바로 강발금 사장님 사례입니다. 등 관리 요즘 많이 하시죠? 네, 헬시클럽 하시는 분들과 림프 관리 해독하시면서 갈바닉 해독하시면서 절대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틈새를 공략하는 리더 사장님의 사례니까요. 우리 이거 오늘 좀 따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내 발꿈치 한번 발라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누구라도 붙잡고 이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죠. 풋크림은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속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체중 조절 웰빙 브랜드 넘버원 뉴스킨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